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비상시 조치, 자, 일회 상황 중 이제 자연재해 부분이랑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 발생 시 조치가 있어요. 자, 지진이란, 자, 공사의 지진 감지 시스템에서 40갈 이상 이런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건물이 심하게 흔들려 물건이 넘어지거나 그릇에 물이 넘치는 경우, 물건이 넘어지고 그릇에 물이 넘치고 이런 경우에도 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 기상특보 발령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거를 지진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의 기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도라는 게 나옵니다. 진도란 어느 장소에 나타난 진동의 세기를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구조물 또는 자연계에 대한 영향의 정도로 미리 정해놓은 설문을 기준으로 계급화한 척도입니다. 자, 수치는 최대 가속도 값인 가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수치 최대 가속도 값인 가를 뭐를 사용하는지 이거 물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또 물어볼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자, 1갈은 1cm per 세크 제곱, 이런 이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진 이 부분 보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운행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일단 지진 황색 경보가 있습니다. 황색 경보는 40갈에서 65갈 미만입니다. 자, 관제사는 자, 지진 영향권 내 열차 즉시 일단 정차를 지시하고, 지진 통과가 판단이 되면 30km 이하로 일단 주의 운전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 열차가 이상이 없을 때 정상 운행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열차가 이상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지진이 난 구간이 이상 없음을 확인을 한 거예요. 최초의 열차가 조심조심 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그 뒤 열차한테는, 야, 그 앞에 간 열차가 확인을 하면서 다 이상이 없었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정상 속도로 그냥 운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관사도 지진 황색 경보를 이제 수보하면 즉시 이제 안전한 장소에 일단 정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관제사가 일단 좀 지진이 일단 좀 끝이 난 것 같은데 일단 30km 이하로 일단 주의 운전해 보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는 내가 최초 열차야죠. 최초 열차. 그쵸? 일단 30km 이하로 주의운전해보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가다가 관제사님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은, 이제 관제는 이제 뒤에 있는 후속 열차들한테 일단 앞 열차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정상 속도로 운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황색 경보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적색 경보. 이제 적색 경보의 특징입니다. 자, 적색 경보는 수치가 어느 정도요? 65갈 이상이면 적색 경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몇 갈의 황색인지 몇 갈의 적색인지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관제사는 지진 영향권 내 열차를 일단 전부 다 즉시 정차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최초 열차는 30km 이하로 주의운전을 시키고, 자, 이상이 없으면 황색 경보에서는 후속 열차를 정상 운행시켰지만 여기서는 65km 이하로 운행을 시킨답니다. 자, 시설 전기사업소장 긴급 점검 및 안전 점검 출동 지시. 그러니까 좀 빡센 지진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시설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본진 발생 후 48시간 동안은 65km 속도 제한을 갖다가 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진 발생 주의 및 시설물 긴급 점검 결과를 고려해서 5일 이상은 120km 이하로 운행을 지시하거나, 일반선 고속열차의 경우에는 150km 이하로 운행을 지시한다. 자, 그리고 열차 운행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상 운행을 지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어떻게 외워야 되시는지 아시겠죠? 며칠 동안 몇 킬로, 그리고 일반 고속열차는 몇 킬로, 뭐 이런 거 키로수 여러분들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관사는 똑같아요. 기관사는 적색 정보. 적색 정보를 이제 수신을 하면은 안전한 장소에다가 일단 열차를 세워야 되고요. 최초 열차는 30km 이하로 이제 시계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시계 운전은 앞에 보면서 조심조심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관제한테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이런 거 보고를 해주고, 그리고 이후 이제 관제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지진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코레일에서는. 자, 이제 서울교통공사 운행 구간이 있습니다. 자, 서울교통공사 운행구간은, 자, 지진 발생 시 이제 기관사 조치 어떻게 하냐. 자, 지진 경보 비상결 경보 발령 시 역간 운행 중인 열차는 주의 운전합니다. 즉시 정차하는 게 아니요, 주의 운전을 하는 겁니다. 코레일은 즉시 정차라고 돼 있죠. 이 코레일은 즉시 정차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즉시 정차가 아니다. 자, 정거장 정차 시는 해제 시까지 대기를 하고 최근역 정차 후 승객 대피 안내 방송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터널이 좀 많다 보니까 아마 즉시 정차를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최근역까지는 일단 주의 운전해서 가라,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진 경보 발령 기준, 여기서는 이제 뭐 황색 경보 이런 게 아니라 뭐 진도 3 약진, 진도 4 중진, 진도 5 강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세부화시켜서 나눠놨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자, 진도 3 약진인 경우에는, 진도 3 약진이다. 그러면 이거는 예보죠. 그러면 이거는 주의 운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도 3 약진은 가옥이 흔들리고 창문이 소리 내며 흔들림, 형광등처럼 매달린 물건이 흔들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자,
형광등처럼 매달린 물건이 흔들린다. 이거는 한 진도 몇에 속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도 3이라고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 특징별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진도 4 이제 중지는 봅시다. 중지는 자, 가옥에 전등이 심하게 흔들린다. 상황에 따라 열차 운전 일시 중지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물이 넘치고 걷고 있는 사람이 느낀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어나온다.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어나오는 정도의 지진은 진도 몇 정도가 되는가 해가지고 그럼 진도 4라고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되겠죠. 이게 참 애매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 특징이 일단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책에 있는 특징별로 여러분들이 이 진도와 맞춰서 매칭을 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진도 5 강진 얘는 비상경보입니다. 자, 열차 운전을 중지를 시켜야 되고 벽에 이제 금이 갑니다. 벽에 금이 가면 몇? 진도 5 강진입니다. 비석이 넘어지면 몇? 진도 5 강진이고요. 굴뚝, 돌담, 축대 등이 파손된다. 그러면은 이제 진도 5 강진에 해당하는 이제 비상경보 이제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칭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진도 6 열진 나옵니다. 좀 빡세죠? 열진은 또 비상경보입니다. 자, 가옥의 파괴가 30% 이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진도 6 열진이다. 대부분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다. 진도 6 열진이다. 자, 진도 7 격진이 나옵니다. 자, 격진은 이제 비상경보고요. 또 자, 가옥 파괴가 30% 이상다. 산사태가 발생하고 이제 이거는 진도 6 열진은 땅에 금이 가지만 진도 7 격진은 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특징별로 이거 외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뭐 지하철 운전하러 가는데 이거 뭐 재난 뭐 이런 부과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까지 보실 필요가 있나 싶지만 일단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지진 경보가 발령이 되면 정거장 간 운행 열차는 일단 25km 이하로 주의 운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진 비상경보가 발령되면은 정거장 간 운행 열차는 15km 이하로 주의 운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즉시 정차해라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키로수 잘 보고 가시고요. 자, 정거장에 앞열차 운행 중인 경우 승객을 하차시키기 적당한 구간에 정차를 해라.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미 열차가 손님들을 내려주고 있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러면 내 열차는 여기서 지금 정거장에 들어가려고 대기 중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밖에 지진 부부부부 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죠. 여기 좀 이제 좀 보고 사람들을 일단 내려서 이 사람들 걸어서 일로 역 쪽으로 나가게끔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당한 구간에 정차를 하고 경보 해제 시까지 다음 정거장에 진입할 때에는 전방 이상 없음을 확인하면 즉시 정차 가능한 속도로 이제 주의 운전을 해라.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한다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로 침수 시 대책이 있습니다. 자, 레일면까지 침수된 경우가 있고 레일면을 초과해서 침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레일면까지 침수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일단 그 앞쪽 지점에 일단 정차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선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뭘로? 목측이라는 말은 눈 목자를 써서 그냥 눈으로 일단 확인을 해라. 그리고 통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15km 이하로 주의 운전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능시험 볼 때도 15km 이하로 주의 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레일면 초과로 침수가 됐어요. 완전 물에 잠겼습니다. 그럼 운전 중지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3VF 전동기는 이게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이 들어가면은 이제 큰 안 좋은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면 초과가 되면은 일단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레일면까지 침수된 경우, 레일면 초과 침수한 경우 구분해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폭풍우 발생 시 조치 이제 바람이 세게 부는 겁니다. 자, 운전 요령 전도 주시 철저 주의 운전을 하고요. 위험 판단 시 열차 운행 중지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그다음에 교량 곡선 등 풍속 심한 지점은 급격한 속도 변화 급제동 지역. 그러니까 속도 바짝 내거나 바짝 줄이지 말고 제동도 좀 비상제동 이런 거 쓰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교량 곡선은 좀 주의해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제 풍속에 따른 운전 지금이 나오죠. 자, 풍속 20m/s 이상 판단 시 관제 보고하고 25m 세커 이상 판단 시 이제 위험 우려 시 열차 출발 통과 일시 중지. 일단 너무 빡세다 싶으면은 역장은 지금 바람이 많이 부니까 출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속 30m/s 이렇게 이상으로 판단이 되면은 열차 운행을 일시 중지를 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풍속별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딱 보면은 시험 나오기 정말 좋겠죠, 그렇죠? 강풍주의보, 강풍경보. 그래서 육상, 산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강풍주의보 보면은 육상은 풍속 14m/s 이상, 순간 풍속 20m/s 이상 예상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외워봅시다. 자, 주의보 육상, 주의보 산지, 경보 육상, 경보 산지입니다. 자, 주의보 육상 14, 20. 자, 풍속 14, 순간 풍속 20. 풍속 14, 순간 풍속 20. 그리고 주의보 산지.
주의보 산지, 풍속 17, 순간풍속 25, 풍속 17, 순간풍속 25, 그 다음에 경보 육상, 풍속 21, 순간풍속 26.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외우기도 힘들면은, 자, 일단 하나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편한 걸로 외우세요. 자, 주의보 육상, 풍속 14, 순간풍속 20. 자, 그러면 주의보 산지는 여기다가 플러스 30, 14에서 3을 더하면은 17, 20에서 5를 더하면은 25. 그래서 여기 17, 25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보 육상에서 17에서 또 4를 더하면 21이 나오죠. 여기 21. 그리고 경보 육상에서 순간풍속 25에서 여기 1을 더하면은 26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21, 26이 맞춰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1, 26이 맞춰졌고 여기서 21, 26에서 여기서 플러스 3, 플러스 4를 각각 해보세요. 그러면 24, 20, 30이 되죠. 그리고 24, 30 이런 식으로 맞춰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신 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제 말 이 표가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이거 여러분 반드시 외워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한 문제 내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안개 또는 눈보라 발생 시 조치. 자,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주의운전을 해라.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신호기 현시 상태 확인 불가 시 일단 정차하고 역장과 운전 정보 교환해서 전방 배색 구간에 열차 없음 확인 시 신호 현시 조건에 따라 운전. 자, 일단 내가 앞에 있는 신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역장이 앞에 지금 신호가 앞에 지금 배색 구간에 열차가 없고 지금 앞에 신호가 경계 신호로 나 있으니까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하면은 경계면 몇이에요? 25km/h. 뭐 속도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25km/h 이하의 속도로 내가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역장이 이제 신호 시스템으로 이제 봐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역장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 현시를 통보받으면 일단 출발해서 신호기 현시 상태 확인까지 일단 주의 운전한다. 역장이 앞에 경계 신호로 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그거 진짜 경계 신호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까지 조심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신호의 확인 거리가 50m 이하라고 하더라도 관제사의 운전 중지 명령이 없으면 15km 이하로 주의 운전을 할 수 있다. 자,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신호 확인 거리가 50m 이하. 원래 신호 확인 거리가 50m 이하가 안 50m 이하가 안 되면은 이게 되게 뭐 일단 정차를 해야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관제사가 운전 중지하지 말고 일단 계속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15km 이하로 일단 쭉 가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핵심 정리 한번 봅시다. 자, 핵심 정리. 자, 레일면까지 침수된 경우 그 앞쪽 지점에 일단 정차 후 선로 상태를 확인하고 통과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15km 이하의 속도로 주의 운전. 자,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 또 다 나오죠. 침수 측정은 열차 정차 후 레일면을 기준으로 목측으로 측정한다. 중요합니다. 지진 황색 경보 발령 시 기관사는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30km 이하로 주의 운전을 해야 됩니다. 자, 네, 어디 있어요? 지금 황색 경보 여기 있죠. 황색 경보 30km 이하 주의운전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30km 이하로 주의운전 여기다가 써놓으면 되고요. 서울교통공사 지진 예보 또는 경보 해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할 때까지는 25km 이하로 주의운전을 해야 됩니다. 관제사는 기상 자료 또는 역장으로부터 보고에 따라 풍속이 25m/s 이상으로 판단 시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을 일시 중지해야 된다. 자, 어디 있어요? 역장은 풍속 25m/s 이상 판단 시 위험으로 열차 출발 통과 일시 중지를 시켜라. 이 이야기가 돼 있죠. 이거 아니다. 답 잘못 적었어요 제가. 이거 30이에요 30. 자, 풍속이 30m/s로 판단 시 해당 구간 열차 운행 일시 중지. 해당 그런 뜻이죠. 그쵸? 근데 25m/s는 뭐예요? 25m/s는 25m/s 이상으로 판단 시 여기 열차 운행이 열차 운전이 위험이 우려될 경우 25m/s 그러니까 25m/s 플러스 열차 운행이 위험해 보이면은 이때 일시 중지를 하는 거고 30m/s 이상이 돼야 그 구간 열차 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 정정합니다. 이거 30m/s입니다. 아시겠죠? 안개 또는 눈보라 발생 시 신호의 확인거리 50m 이하라고 하더라도 관제사의 운전 중지 명령이 없는 한 15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운전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확인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고 제가 잘못 적었나봐요. 자, 그리고 자, 이제 테러 발생 시 조치가 있습니다. 테러. 자, 이제 테러를 일으키는 놈들을 대해서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자, 철도 테러 발생 시 조치. 자, 1단계는 관심 단계, 2단계는 주의 단계, 3단계는 경계 단계, 4단계는 심각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주경심 청황주적이라고 해요. 관주경심 청황주적. 자, 이게 단계별로 색깔을 매칭시키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요. 자, 1단계
관심 단계. 자, 청색 정보입니다. 자, 위기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활동 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 가능성이 적다. 징후 감시 활동이 실시되고 비상연락망 등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를 일단 점검하는 단계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밑에 있는 또 특징이 또 왜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관심 단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해가지고 뭐 1번 비상연락망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 뭐 2번 활동 수준이 낮아 국가위기 발전 가능성 적음, 뭐 3번 해가지고 여기 보면 뭐 위기징후 활동이 활발 뭐 이런 거 넣어놓겠죠. 그러면은 이게 틀린 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 특징 반드시 단계별로 특징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2단계 주의 단계는 황색 경보입니다. 위기 징후 활동이 활발,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있고 관련 정보 수집 및 정보 공유 활동이 강화되고 관련 기관의 협조 체계를 이제 가동한다. 자, 관심 단계는 점검이었는데 이제 여기는 가동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경계 단계 좀 더 위험한 걸로 왔습니다. 자, 위기 징후 활동이 또 그대로 활발하고, 자,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이제 농후해졌습니다. 농후. 자, 조치 계획 점검하고 관련 기관과 인적, 물적 자원 동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4단계 심각 단계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개빡센 거예요. 자, 매우 활발해졌고 국가 위기 발생이 확실해졌습니다.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여 위기 발생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특징이 이렇게 있는지 여러분들 매칭시키는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암기를 반드시 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철도 테러 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은, 자, 대비 태세 유지하고 테러 징후를 감시하고 대테러 안전 활동을 하면 됩니다. 자, 운행 중 열차의 테러 발생 시 조치, 관제사에게 일단 알려야 되고 안내 방송을 해야 되고, 승객을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제 대피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 부상 승객 구조하고.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열차 내 생화학 테러 발생 시 조치, 뭐 누가 독가스 던지는 거예요. 자, 관제사에게 또 보고를 하고 안내 방송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지 뭘 사용하느냐? 자, 국민방독면 또는 양압식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현장을 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장비 이름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오염되지 않은 차량으로 승객 유도 대피를 해야 되고, 자, 이것도 손수건. 왜 이런 오타가 나지? 손수건, 스카프, 겉옷 등으로 코랑 입을 막고 대피를 해야 됩니다. 이거 코랑 입인데 또 귀를 막으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코와 입, 코와 입.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전차선 정전시 대책. 자, 정전시 대책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전차선이 단전이 됐어요. 전차선 정전시 대책. 자, 운행 중에 단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몇 가지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전차 장시간 정전했을 때 축전지 방전 방지 조치를 하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열차 운행 중 장시간 단전으로 터널에다가 정차해버린 경우가 있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들을 봅시다. 자, 운행 중에 일단 단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최고의 방법은 일단 승객을 갖다가 역까지 일단 데려다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정거장 군일 경우에는 일단 즉시 정차를 해야 되죠. 왜? 단전이 됐으면 일단 정거장 군일 경우 일단 역에 있으면은 나는 거기서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면 승객이 이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거장 간 운행 시 타력으로 최근 정거장까지 운행. 무조건 타력이 뭐예요? 악셀을 밟다가 악셀을 놓은 상태로 쭉 그냥 관성으로 가는 거죠. 그 상태로 최대한 다음 정거장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차선 이상이 감지되면 입한 DS를 취급하라는 거고요. 그쵸? 관제사에게 단전 사유 급전 시기 확인하고 정거장 간 도중 전차 시 제동을 갖다가 체결하고 구름 방지 조치를 하고, 그리고 안내 방송을 하고. 지금 전차선 단전돼서 잠깐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뭐 동요하지 마시고 앉아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객실 내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만약에 다음 몇 가지 이제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거장 도착 후에 일단 출입문을 열어서 많이 무서운 사람은 일단 집에 가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객 안내 방송을 해주는 거죠. 내가 왜 멈춰 있는지, 그리고 왜 얼마나 이렇게 서서 기다려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전되면 어떻게 되죠? 냉방 중지, 객실 등 반감이 됩니다. 왜? 왜냐면은 전자선에서 전원을 못 받아가지고 SIV가 결국 못 돌게 된 거죠.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축전지 전압 강화를 이제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왜? 일단 판은 올라가 있어요. 판타그래프가 올라가 있고 전자선이 단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축전지 전압으로 103선을 갖다가 가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축전지 전압 강화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필요시 방전 방지 조치를 해야 되죠. 방전 방지 조치 어떻게 해요? EOCN을 갖다가 올려주고 판을 하강하고 그 다음에 제동 핸들을 지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장시간 정전 시 축전지 방전 방지 조치. 자, 안내 방송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승객 편의상 필요시 각 차량마다 출입문 한 개씩 오픈 열어주라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오고 가고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요. 축전지 전압 수시 확인. 74V 이상은 무조건 맞춰줘야 됩니다. 왜 제가 74V 이상은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의 전압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전기가 잘 가압되지 못해서 그 접점, 그 편을 제가 잘 붙여줄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74V 이상은 무조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T시차 배전반에 EOCN을 지급하고 판 하강 제동핸들을 취급하고 급전시까지 무전 전화 통화 대기 이렇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 중요하죠. EOC N2 입시 사용 가능 기기, 객실 비상 등 4개가 점등이 되고 열차 무선 전화기가 사용이 됩니다. 이때 사용이 안 되면 WTS가 ON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실내 방송 차내 전화, 이게 EOC N2 입시 사용 가능한 기기들이에요. 자, 근데 오답이 뭘로 나와요? 승무원 연락 보조로 오답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OC N2 입시 사용 가능 기기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열차 운행 중 장시간 단전으로 터널에 정차를 했을 때. 자, 이제 역에 정차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터널에 여기 아예 그냥 이 터널에 이렇게 서버렸어요. 이렇게 터널이 그냥 서버렸습니다. 전차선은 아예 그냥 단전이 돼서 여기 지금 맛이 아예 간 상태고요. 이때는 이제 관제한테 보고하고 안내방송을 시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차선 단전되었기 때문에 냉난방이 안 됩니다. 객실 등동 꺼지고요. 이제 왜 섰냐면은 전차선이 지금 단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 파악하고 운전실 비상문 이용해서 승객을 최근역으로 대피해라. 여러분 만약에 단전이 막 2시간 이렇게 된대요. 근데 바로 앞에 바로 1m 코앞에 지금 여기 서울역이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승객들을 내보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출입문을 통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제가 저번에 시간에 비상램프 보여드렸죠. 운전실 비상문. 이거는 운전실 맨 앞에 있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계단을처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운전실 비상문에 이렇게 맨 앞쪽에 이 운전실 앞에 있는 어떤 문짝을 열면 이렇게 계단처럼 쭉 이게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안에 승객들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옆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열차 진행 방향에 후부로 대피할 경우 후부 방호를 반드시 시행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축전지 방전 방지 조치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조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나올 수 있을 부분은 EOC N2 입시 사용 가능 기기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승강장에서 이제 장시간 정차할 경우 관제 보고 급저 시간 확인 타교통수거단 이용 안내방송. 자, 여러분들 지금 열차가 못 움직입니다. 회사에서 지금 배차한 버스 타시고 이제 가실 곳 가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출입문 수동 개방 및 승객 유도를 하고 축전지 방전 방지 조치 필요시 판하강 비시치고 이것도 축전지 전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죠. 아무튼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객실 비상통화장치 동작 시 조치입니다. 자, 객실 비상통화장치 동작.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비상 때 전화 오는 것보다 이제 우리 좀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여름에 에어컨 같은 거 틀어놓으면 아 덥다 좀 에어컨 좀 꺼라, 아니 덥다가 아니고 추워 죽겠다 에어컨 꺼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이 진짜 비상 상황으로 이 전화 온이 비상 통화 이게 동작된 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다 그냥 뭐 냉난방 관련이에요. 자, 객실 비상 통화 장치 한량당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실에 이제 경보가 됩니다. 뭐 이제 뭐 비상 통화 이제 왔다고 이제 막 반짝반짝거리고 그래요. 자, 그렇게 되고 해당 차측 등이 이제 점등입니다. 황색 등이 점등이 돼요. 그러니까 차측 등이 뭐예요? 이 차 옆에 있으면은 우리 여기 이쪽에 등이 하나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이 등을 보고 우리가 이제 운전실 바깥을 봤을 때 이 등을 보고 아 저기가 지금 저기가 지금 저기서 걸려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글 스위치를 이제 해가지고 통화를 하면 됩니다. 자, 복귀는 마이크를 갖다가 원위치로 놔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귀는 저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꺼져요. 자,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량당 2개 설치 이거 좀 보시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차측 등, 황색 등, 점등. 자, 객실 비상통화장치 동작 시 현상 운전실 모니터 일단 고정화면으로 전환이 되고 운전실의 객실 비상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경보가 나와요. 동작 차량, 차측 등, 황색, 점등.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왜 이 사람이 내한테 이걸 들었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아, 왜 그러십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인터폰 설치 차량은 승무원과 객실 간 통행이 가능하고 미설치 차량은 차측 등 또는 모니터로 해당 차량이 확인이 가능하다. 이건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인터폰 지명 시 교량, 고가교를 피해서 열차 정지 후 조치한다. 원래 열차 정지하는 건 아닌데 뭐 진짜 정지해야 될 상황이면 정지를 해야 되겠죠. 그쵸? 열차 정지 후 차측 등으로 동작 차량 확인 후 차장과 협의하여 원인을 제거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복귀 방법. 자, 출입문 열쇠를 동작된 비상부저에 삽입 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복귀가 됩니다. 이거는 고장난 경우인 것 같은데요. 그쵸? 자, 출입문 열쇠를 동작된 비상부저에다가 삽입을 하고 시계 방향으로, 이거 반시계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반시계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복귀. 그러면 비상부점이 정지가 되고 차측 등이 소등이 됩니다. 그리고 복귀 불능 시 배전반에 EBZN을 갖다가 오프시키면은 복귀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자,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자, 비상정지 버튼을 딱 눌렀어요. 이거는 승강장에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눌러요? 이쪽에 만약에 내 애기가 떨어져 있어. 그럼 이쪽으로 열차 들어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을 딱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을 동작시키면 해당 승강장 모든 비상 버튼함 및 복귀함, 비상 표시 등이 일단 적색등으로 점등이 되고요. 궤도회로, 홈 T 및 홈 전방 T 궤도회로가 낙하가 됩니다. 궤도회로가 낙하가 된다는 거는 이 여간에 열차가 있는 걸로 감지를 하게끔 이 뒤에 들어오는 열차가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이 열차 어떻게 돼요? ATC, 뭐 ATS 이런 애들 그냥 스탑 바로 떨어버립니다. 그냥 이 앞으로 진행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뭐가 점유했다고 지금 얘 열차 입장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일로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호기 및 ATS 정지, 열차 정지는 수동, 비상제동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 비상사태 수습, 자, 사태 확인 및 복구, 열차 정리, 비상해제, 정상복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아무튼 비상정지 버튼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열차를 갖다가 못 들어오게끔 이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승강장 비상정지 경고등 설치. 자, 승강장을 향하는 열차 또는 차량의 기관사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승강장 비상정지 경고등을 설치하고, 자, 평상시에는 소등이 돼 있고 작동 시에는 적색등 1초 간격으로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이 경고등이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 경고등 동작 시 조치. 기관사는 점등 확인 시 즉시 일단 정차를 해야 되고, 지금 비상정지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고 역장 관제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정차 후, 비상정차 후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주의 운전으로 조심조심해서 이게 진짜 종료가 된 게 맞는지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동작, 이 비상정지 경고 장치가 오동작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고장이 났든 고장이 안 났든 일단 고장이 나서 오동작 해가지고 적색등 1초 간격으로 전멸을 하더라도 기관사는 이게 진짜 고장이 난 건지 진짜 고장이 아니라 실제 상황인 건지 모르니까 무조건 조심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PSD가 나옵니다. 자, PSD 같은 경우는 좀 양이 좀 있어요. 그래서 PSD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